예, 며칠 전에 우리 세뇌 탈출에 애청자님께서 한탄을 하면서 댓글에서 어떤 밀리터리 사이트 가니까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 만세, 한국의 오랜 수건인 원잠을 해결했다. 근데 윤석열은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참 뒷목을 잡았다.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좀 반어법적으로 표현해서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한 또 원잠 건조를 승인한 그 트럼프의 어두컴컴한 속내, 어두컴컴하다 이거 반어법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덕들의 유치찬란한 착각이죠. 이재명 대통령 만세, 오랜 수건이었던 원잠 획득, 윤석열은 뭐 했나? 네. 글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린지. 리짜이밍 원잠을 했나요? 원잠에 이르게 된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일단 국내의 흐름을 좀 살펴보죠. 먼저 트럼프 정부는 뭐를 한 거냐? 첫째, 건조를 승인했고, 보유를 승인한 겁니다. 건조 보유를 승인했고, 그 다음에 핵연료, 아마 HEU, 고농축이 되겠죠. 고농축을 쓰게 되면 프랑스와 달리 원잠의 생명주기 동안 원잠을 해체하는 일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6%의 저농축을 쓰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져서 원잠을 동강내 가지고 연료를 교체하고 다시 원잠을 붙이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셋째, 미국의 한화계열 조선사, 미국의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3대 원칙이죠.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뭘 받냐? 일단 승인을 받았고요. 원잠 뭐 미국에서 건조하지만 건조 보유의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 원자력 추진 관련 기술 및 컨설팅. 우리가 잠수함 기술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이제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가 돼서 그거를 안전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세세한 노하우들이 쌓여 있거든요. 미국은 그게 세계 최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잠수함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이거는 장보고 3 배치 2에 주목해야죠. 예, 지난달에 장보고 3 배치 2의 그 초도함인, 일본 함인 선도함이라 그러죠. 장영실호가 진수됐죠. 장보고 3는 이제 배치 1의 세척, 배치 2의 세척, 지금 배치 2의 세척인데 세척 다 일단 계약은 끝났고요. 초도함이 진수됐습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 되면 취역을 하게 됩니다. 이 장보고 3 배치 2의 이 그 초도함의 경우, 그 선도함의 경우 소요 결정에서 진수까지 5명의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고요. 20년에 거친 세월입니다. 리짜이밍과 관계가 없어요. 이미 다 진행되어 온 일이에요. 2005년에 소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 및 탐색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번 함, 2번 함 착공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루어졌고요. 3번 함 착공은 윤석열 대통령 때고 1번 함 진수는 이제 지금 올해 10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뭐 우리나라 잠수함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불과 뭐 대통령 된 지 이제 뭐 몇 개월 됐나? 5개월 됐는데 5개월 만에 뭐 했나? 한 게 없어요, 이 사람. 네. 장3 배치 2는, 이거 장3 배치 2라 그럽니다. 디젤 잠수함의 완성판이죠. 일단 크기가 디젤 잠수함 중에 세계 최대급이죠. 3,600톤. 이게 잠수함이 커지면요, 노하우가 많이 또 들어가요. 그 구조체에 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무려 10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죠. 이게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꺼번에 하죠. 일본이 리튬이온 배터리만 하고 AIP는 안 하죠. 그 다음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곡면 배열 소나, 이게 국산입니다. 국내 개발했습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곡면 배열 소나 국내 개발해서 장착한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뭐 완성에 달한, 거의 그 완성 버전에 달한 이런 잠수함 기술의 원자력 그 소형 원자로, 해양용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가 더해지면 그때는 이제 튀는 건데, 우리가 또 뭐 해양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SMR 소형 원자로에 또 뭐 한 가닥 하잖아요. 그걸 원래 세계 최선두였는데 문재인 때 그걸 죽였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선두 자리 내놓고 쭉 밀렸다가 지금 다시 차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계속 강제 억제만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잠수함 잘 만들고 소형원자로 잘 만드는데 언제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 이게 사고 친다, 얘들. 이 미국도 이제 그런 계산 하겠죠. 게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문재인이 죽이려고 했던 원전 기술을 부활시킨 게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때 그 신한울인가? 거기 착공도 했죠.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 원전을 착공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 뭐 리짜이밍이 뭘 했고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웃기는 소리라고요. 이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잠수함용 말고 소형 원자로 또 원자력 기술에 관한 측면에서 보거나 잠수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거나 윤석열이 많은 일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 좌빨 국뽕스러운 밀덕들 이거 아유 나 참 한심해가지고.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감격한 건 이 공면배열 소나인데요. 이걸 예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잠수함은 물속에서 가죠. 그럼 소나는 그 청음 파트라, 하이드로폰이라 그래요. 듣는 거. 그럼 물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 바깥에 있다고요. 실제로는. 물론 그걸 충수부라 그러죠. 물이 들어오는 이 잠수함이 앞대가리 쪽에 물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충수가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청음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표면이라는 건 물이 들어오는 데와 물이 안 들어오는 데의 경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선체 경계라고 편의상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고 선체 경계가 있고 함 내부가 있다. 뭐 편의상 얘기입니다. 물론 충수부도 사실 엄격한 의미는 함 내부인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 소나는 어떠냐? 일단 청음은 진동을 센싱을 해야 되니까 모든 청음의 첫 결과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라고요. 우리가 생명은 다 아날로그로 움직이잖아요. 디지털은 인간이 그 아날로그를 0101로 편의상 바꾼 거지. 어떤 자연의 흐름이 띵띵띵띵띵띵띵띵 뭐 띵띵띵띵 이런 식의 그 뭐 스타카토식의 그런 단절적인 디지털로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모든 자연은 다 이렇게 움직이죠. 웨이브를 그리면서 아날로그라고요. 그럼 청음에 들어오는 거, 청음이 될 때는 아날로그로 청음이 되는 거예요. 그 청음기를 하이드로폰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통적 소나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전화기 또는 대부분의 스피커 다 일단 아날로그거든요. 아날로그 세계와의 인터페이스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면 이런 웨이브 곡선이 일어나겠죠. 그 웨이브 곡선을 선체 경계를 통해서 함 내부로 주는 거예요. 전통적 소나는. 그럼 함 내부에서 이 웨이브 곡선의 전기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그걸 이제 일단 디지털화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 되니까 그걸 뭐 필요한데 보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요, 이런 전기 웨이브 곡선 이런 것들은 멀리 못 보내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뭐 마이크 선이라든지 스피커 선 고급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지고 뭐 백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 신호를 잡음을 타지 않고 멀리 보내려면 이게 그 천문학적으로 코스트가 올라간다고요. 또 관리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뭐 모듈이 한두 개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폰 모듈이 1000개야. 100m짜리 선체. 그럼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고 한 부분에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면 배열 소나는 우리가 공면을 배열한다. 그건 마음대로 이렇게 공면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모듈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공면 배열 소나는 어디든지 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음기와 디지털화 모듈이 붙어 있어요. 뭐 1대1로 붙어 있든가 뭐 한 5대1로 붙어 있든가 예를 들면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모듈,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통신을 때리는 애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청음기랑 같이. 그러니까 선체를 통과할 때는 이미 디지털 통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더넷, 랜이라고요. 광통신 같은 거. 그럼 선체를 통과한 다음에는 데이터 처리야 그냥 선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모듈은 뭐 크지도 않죠. 요만하겠죠. 타일 조각이 타일이라고 할 거야 아마. 타일 조각 같은 거 아무데나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구성해서 붙일 수가 있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지. 랜 케이블이 100m 달리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광 케이블이. 몇십 킬로도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소형으로 모듈을 만들 수 있냐. 광 케이블을 그렇게 뭐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꼬부리고 뺑뺑 잡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F21 광 케이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광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이요. 광 섬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광 케이블을 따질 때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이 컵의 직경이 한 3.5cm에서 4cm 될 겁니다. 저 마시고 할게요. 이 컵의 직경이 아니라 반지름이 이 R이라 그러는데 R이 35mm에서 40mm R로 광 케이블이 휩니다. 그러면요. 한 15년 전에는 다 뒤로 넘어졌어요. 야, 어떻게 광 케이블이 그래 중간에 안 부러지냐? 요새는 뭐 광통신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창문에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꼬부렸으면 R이 10mm야. 이렇게 꼬부렸으면 손톱 크기로 꼬부렸으면 R이 10mm, 7mm란 소리 아니에요. 그 반지름이 엄지손톱 모양으로 꼬부렸다 그러면 반지름이 7mm 이렇게 되죠. 창문에 그렇게 팍팍 꼬부려서 오잖아. 그래야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음대로 케이블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R 값이 작아야. 즉 다시 말해서 광섬유가 그렇게 심하게 구부려도 안 부러져야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죠. 이게 다 공간과의 싸움인데 이런 것들이. 비행기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신선하고 전기선만 보내는 거예요. 모듈에. 전기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통신 받고 뭐 전기 예를 들어 48V 직류로 보낸다. 그럼 그건 몇 킬로도 가니까 24V만 해도 몇백 메타 가죠. 그러니까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24V를 뭐 5V나 3V로 낮추는 작은 그 직류를 전압을 그 낮추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고 작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두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작은 두뇌가 옆구리에 그걸 이더넷 통신 같은 그 통신 패키지로 바꿔서 패켓으로 바꿔가지고 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손톱만한 칩들 서너 개 있는 작은 모듈이 두세 개의 혹은 5개의 인근에 있는 하이드로폰을 거느리고 뭐 이런 모듈일 거라고요. 이게. 그럼 얘는 이미 광통신을 주기 때문에 통신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듈들을 표면에 덕지덕지 붙였을 때 이게 바닷물에 뭐 시속 50km로 내쏘는데 바닷물 속에서 그 충격과 그 마찰 이거 견디면서 얘가 그 작동할 수 있게끔 그 코팅 잘할 수 있냐 뭐 수밀 잘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노하우겠죠.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고 뭐 우레탄 코팅을 한다 무슨 코팅을 한다 별로 몇 개 다 했을 테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미국 공교원잠 버지니아 클래스 공교원잠도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다음 세대의 버지니아 클래스 공교원잠 그림인데 여기 보면 선수에 이미 시꺼멓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말발굽형이잖아요. 저게 공면 배열한 거라고. 옆구리에 덕지덕지 패널로 붙어 있죠. 공면을 이루고 있는 패널들이 붙어 있죠. 저게 공면 배열한 거예요. 공면 배열 소나를 저렇게 여러 군데 붙여서 운영하겠다를 저렇게 개념으로 나타낸 거예요. 미 해군이. 이거를 갔다고요, 한국이. 이거 굉장히 첨단 기술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그 장쓰리 배치2에서 이랬다. 이게 리짜밍이랑 관계 있냐고? 없어. 오히려 윤석열이 더 관계 있겠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진행해 온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원자력 추진이 가능하냐? 그걸 미국이 승인해 줄 거냐? 또 미국이 그 원자력 추진 중에서도 괜찮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방식을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 원료를 줄 거냐. 그 무기급까지 접근하니까. 미국은 93%까지 씁니다. 90%면은 무기예요. 미국 원잠 중에 좀 낮은 수위 쓰는 게 20%대 쓰고요. 높은 농축 쓰는 게 93%까지 써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 그건 우리는 경험이 없죠. 우리는 민수용이니까 뭐 3, 4%짜리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하냐, 그건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건 또 세세한 노하우는 미국 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설치하고 시가동하고 안전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건 미국 쪽에 있다고, 축적이. 그 우리가 기술 다 있는데 미국이 우리 팔을 비틀어서 미국 땅에서 짓게 했어요? 누가 말이 안 돼요. 워낙 위험한 물건이고 워낙 치명적인 무기여가지고 미국이 컨트롤 하려고 들고 우리는 컨트롤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첫째. 두 번째,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은 그것의 안전관리라고 그걸 운영하는 기술은 미국 쪽에 있다고요. 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다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서 짓는 거 괜찮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자로, 소형 고농축 원자로예요. 이게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 소형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 그것도 해양용으로. 이 기술이나 이런 건 없었지. 근데 이제 그거가 기술이 오면서 미국이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한 거 아니에요. 기회가 왔지. 그럼 트럼프는 어떤 전략, 어떤 컴컴한 속내냐. 우선 첫째, 한국 원잠 대신에 한미 원잠이잖아. 한미 원잠에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계 조선소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미국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원잠을 지어요. 한미 원잠이죠. 이 한미 원잠은 미국 공격 원잠, 버지니아 클래스 지금 다음 세대 거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미국 공격 원잠의 보급형 하위 저가 버전이 되겠죠. 크기도 좀 작고 미국 공격 원잠은 뭐 10,000톤급이 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자면은 비용에 상관없는 그 최첨단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커지고 우리는 그거보다 작고 약간 하위고 엄청나게 저가고 우린 그런 식으로 가겠지. 마치 KF-21과 F-35처럼. 두 번째,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HU 연료로 공급받음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죠.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맞아요. 저 기술이 원래 미국 기술이죠. 원자력 기술 자체가 원래 미국 기술이고 미국이 주도해서 IAEA라는 유엔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저 무기 자체가 워낙에 치명적인 무기라서 미국이 자기 제어를 벗어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용납할 리가 없고 저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또 하나, 지금 호주가 지금 원래는 미국의 공격 원잠을 받기로 했잖아. 그게 오커스 아니에요. 그게 바이든 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국식 그 건조 비용이라는 게 천문학적이잖아. 호주도 이거 이러다 저기 등골 부러져. 척추 부러져. 그러고 호주도 지금 멈칫거리고 있거든. 근데 호주에게도 야, 그 한국이 미국에서 짓고 있는 한미 원잠 너희 갖다 써. 오커스가 활성화된다고요.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오커스가. 그럴 수 있어요. 일본 너희도 공격 원잠 원해? 오케이. 이거 저기야 꼭 한국 거라고 할 수 없어. 이거 한미 원잠이야. 근데 너희가 또 특이하니까 너희 요구사항 내놔봐. 그러면 또 너희가 공동개발에 참여해. 그러면 일본향 한미 원잠 하자. 꼭 한미일 원잠 하자. 이러고 나올 거예요. 미국에 분명히. 우리는 와인 하시지. 밥상 차려놨는데 숟가락 계속 얹으면. 어차피 다 중복 겨냥하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어두컴컴한 속내예요. 그 궁극적 결과가 뭐냐. 오커스가 활성화되면서 즉 호주의 원잠 보유가 활성화되면서 호주뿐 아니라 한국, 일본까지 공격 원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 결과는 뭐냐. 중국 해군 무력화야. 그러니까 중국 해군 무력화 1등 공신이 그때 그 자리에 리짜맹이 앉아 있어가지고 리짜맹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랜 수건인 원잠을 해결했는데 윤석열은 뭐 했냐라는 소리는요. 이재명은 트럼프 당선시켰는데 윤석열은 뭐 했냐 이거랑 이런 소리랑 거의 동급이에요. 이런 미친 소리랑. 이게 트럼프가 그 전략을 저렇게 잡은 거거든. 오케이, 공격 원잠을 한미 원잠이라는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 공격 원잠의 하위 보급형 저가 버전을 만들어서 뿌려.
초특급 동맹들한테 태평양 쪽에서 트럼프가 그 계산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리짜이밍은 이런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중국을 배반하고 통수를 친 거죠. 네. 역사는 굽이쳐 흐릅니다. 이 굽이치는 굴곡의 이름이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